금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한 번의 기회 중에 이미 반은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항이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포항의 시민으로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 그래서 왜 포항이 앞으로 그 이슈가 많은지, 그리고 이 2인리 1혼이 어떻게 개발이 되든지, 그리고 이 2인리 1혼에서 우리 펜타시티가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죠? 포항이라면 포스코죠.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스코 철강 산업이 거의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런 포스코의 그 철강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조선업이나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몇 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4차 산업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입니다. 이 4차 산업에는 엄청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우리 포항에, 그리고 이 이인리에, 그리고 이 펜타시티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포항이 그 2017년도 아시겠지만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단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뭐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철강 산업에 뭐 대가 뭐 그 포스코가 약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역 경기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아파트나 아니면 토지나 뭐 여러 부분에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뭐냐? 2019년도에 포항에서 세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안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영일만 산단하고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 특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생산하고 만드는 거는 세계 뭐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리사이클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는 이 2차 전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는 한번 쓰고 나면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거를 충전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하는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 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영일만 일대를 조성을 해서 영일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한 이 펜타시티 안에는 그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세 개 특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 기폭제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특구가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나 각종 언론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서 최근에 뭐 뒤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을 받고 올라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영일만 산단에 있는 그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EM이 있고 이노베이션이 있고 AP가 있고 CNG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거 뭐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앞으로는 2030년 정도가 되면 그 내연차가 그 비중이 약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뭐 어떤 차가 그걸 대체하나? 거의 80% 이상이 전기차로 대체를 합니다.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 가격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요. 배터리 중에 또 40% 가격을 이 양극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산소 및 질소도 생산하는 공장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폐배터리를 가지고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공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포항 에코프로 캠퍼스를 짓겠다. 그렇게 해서 포항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 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블루밸리 산단에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과 수소연료 사업지, 발전 사업지로 거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영일만항에 조성되는 영일만 관광특구,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 특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첫 번째 강소연구개발특구 저희는 약 15,000명의 고용 창출, 그 다음에 250여 개의 기업 유치, 그 다음에 배터리 규제자유구역 특구 같은 경우는 약 33,500명의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약 540여 개의 기업 유치, 그 다음에 영일만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민자가 약 7,5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가 됩니다. 약 1.8km. 이거는 바다에서 바다로 가는 케이블카인데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 최장, 제일 긴 케이블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유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 가보시면, 통영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게 연간 약 14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연간 약 140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 140만 명이 케이블카만 타고 가냐? 아닙니다. 가면은 거기서 잠도 자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통영의 특산품 있죠? 뭐, 충무김밥, 뭐, 또 뭐 있습니까? 예? 꿀빵, 그렇죠. 꿀빵, 이런 것들 다, 이게, 이분들이 케이블카 타러 와서 그 지역에 쓰는 돈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은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 세계 특구 지정과 동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 쪽에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포항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의 영일만 산업단지, 그 다음에 융합기술산업지구, 우리 이제 강소연구개발특구죠, 펜타시티, 그 다음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영일만 관광특구. 요거를 이제 포항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게 앞으로는 포항을 먹이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 포항시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다면 저희 펜타시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주거용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거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업무용지, 그 다음에 안에 또 공공청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약 규모는 45만 평인데, 경북 동해안권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신개념의 자족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드론 촬영해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이 45만 평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요쪽이 공동주택, 상업용지, 그 다음에 요쪽이 업무용지, 여기가 경상도 동부청사, 요쪽이 뭐 요렇게 세 시설이 들어오고요. 한미사이언사리가 요쪽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죠?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펜타시티가 조성한 지, 지금 저희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1차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산업용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약 12만 6천 평입니다. 4만 5천 평 중에서 이미 보시게 되면 한동희 지역본부, 그 다음에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식물 백신 지원 시설들이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IT 기업이나 그 다음에 요즘 핫하죠. 백신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들 관련된 또 기업들이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바이오앱, 바이오컴, 바이오파마들이 MOU 및 또 계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쪽에 사업 계획서를 송부해서 저희 쪽에서 검토하는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업용지는 이미 뭐 거의 다 분양이 거의 다 종료되어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산업용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펜타시티 안에
고용,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만 약 15,000명 정도가 또 우리가 수용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산업용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번 달에 5월 달에 포항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예, 준공을 할 때 보시면은 이 포항지식산업센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4차 산업 관련해서 바이오나 IT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됐을 때는 창업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죠. 6월 15일 날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저희 현장에서 경상북도 동부청사에 대해서 경상북도 동부청사 비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비공식에는 뭐 이철 도지사님, 그 다음에 이강도 포항시장, 뭐 물론 여기 포항 관련 인근에 있는 군수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실제적으로 이 동남권의 100만 인구에 대한 행정, 뭐 사무 업무 플러스 해서 기존에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양 자원, 수산, 원자력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향후에는 이게 동남권의 물류 구축, 허브 역할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 오신 이제 이강덕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펜타시티가 지금은 45만 평이지만 우리가 애초에 계획은 100만 평이었습니다. 이게 축소가 돼서 45만 평인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45만 평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게 이런 기업들이 다 유치가 되면 이렇게 따라오는 기업들이 너무 많을 건데 그러면은 이걸로도 부족하다 해서 지금 100만 평, 당초에 계획했던 100만 평까지도 확장을 하겠다.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이제 그 기념식 축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리 1원 펜타시티가 지금은 45만 평이지만 향후에는 이게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산업용지하고 MOU 체결된 업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한성재단 다 아시죠? 포항분들 이게 뭡니까? 포항생명 그 기독병원이 이 한성재단이거든요. 여기는 뭐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연구시설들이 우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거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아마 관련 뉴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바이오앱입니다. 이 바이오앱은 포항분들도 아마 잘 생소할 거예요. 이 바이오앱이 그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약 10년 전부터 포항에 이미 상주를 해가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뭐냐 하면은 백신을 만드는데 기존에 이 동물 백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 백신을 만들려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 백신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고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신 자체를 식물에서 추출을 한다 해가지고 식물 백신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그리고 동물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을 성공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식물 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독감 일부 백신이 실제로 식물 백신으로 성공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이오앱 식물 백신이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백신의 어느 선도주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 백신에 관련된 뭐 바이오파마나 바이오펌도 이미 상당량의 식물 백신에 관한 시설들이 돼 있고 그 수준이 좀 월등하게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우리 포스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요까지만 해도 우리 펜타시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크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K-바이오 래퍼그,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 보스턴에 가시면은 이게 보스턴 랩 센터럴이 있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고, 여기서 탄생한 기업 중에 최고가 지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 백신.
이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라는 회사가 여기서 그 창업을 해서 여기서 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을 하나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시제품까지 나오는 게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시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백신을 못 만듭니다. 뭐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이오 랩허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임상 실험, 시제품 개발까지 다 한목에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국비가 약 최소 3,5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포항시가 이 바이오 선도 도시답게 또 포항 자체에서 이 K 바이오랩 허브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이런 관련 기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포항시를 좀 응원을 해주든지 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까지 보니까 약 1억 8천만 명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거기서 사망자가 약 400만 명이 나왔어요. 요즘 전쟁 나도 400만 명씩 안 죽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집계된 인구만 그렇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인도나 중국 가면은 조금 떨어진 오지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사망자조차도 몇 명이 죽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월등히 많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2024년 정도 되면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게 지금 현재에서 3대 산업이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2024년 되면은 이게 제약, 바이오 헬스 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 수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는 이 바이오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한미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그 다음에 바이오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 뒤에 나오는 K바이오 랩허브가 우리 포항에 유치가 된다면 여기서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할 때 뭐 따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몇 배가 될지 모른다. 이것도 충분히 그 이상의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펜타시티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저희 쪽에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거든요. 이 공동주택 보시면은 저희가 총 5개 필지입니다. 5개 필지인데 5개 필지 다 해서 저희가 약 한 4,075세대고,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합치면은 약 4,500세대입니다. 요거는 이미 성황리에 아주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만한 그 시공업체들이 입찰을 참가해서 아주 뭐 조금 높은 가격에 다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는 저희가 입찰을 완료를 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간략하게 또 이제 소스를 드리자면, 요쪽 A3가 됐든 A1이 됐든 대방이 아마 올해 가을쯤에 지금 분양을 뭐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주택 A5에 있는 동화주택도 올 가을쯤에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저희 쪽에 이미 보고를 받은,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 또 내부적으로 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적어도 3개, 많게는 지금 한신까지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공동주택은 이렇게 다 100% 분양이 완료돼가 진행되고 분양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차부터 4차까지 입찰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독지 같은 경우는 평균 낙찰률이 한 1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은 380만 원. 그 다음에 준상업용지,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하신 분들은 이제 업무용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약 125%에 510만 원.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530만 원에 약 150만 원. 요거는 평균 낙찰률입니다. 평균. 우리가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고,
낙찰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포항이 48%, 대구 경북이 39%, 그다음에 기타 뭐 수도권, 뭐 영남 중에서 뭐 저 경남, 그다음에 전라, 충청권 해서 약 13% 정도가 입찰을 참가했는데 저희가 이걸 왜 안내를 해드리냐면은 사실상 이런 택지지구나 이런 거를 대구 쪽이나 아니면 부산 쪽에 분양을 해보면은 최소 85% 이상은 당해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거의 그 지역 사람들 많게는 95%, 작게는 85%, 이거는 그 수치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거의 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포항 지역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그렇게 다른 강력권에 있는 분들도 이 펜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펜타시티를 알겠습니까? 이게 뭐 이익리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관련 자료를 보고 우리 펜타시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펜타시티가 들어왔는데 우리 펜타시티 인근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요 펜타시티는 다 아실 거고 2인 3지구죠. 이게 뭐 KTX 지구, 그 다음에 2인 1지구, 2지구, 성북지구, 초곡지구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약 1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150만 평. 그러면 북구 2인리 쪽에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초곡지구에 이제 2018년도에 이게 그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용지 기준으로 최저가가 236만 원, 평균이 320만 원, 최대가 806만 원. 그다음에 현재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 350, 평균이 500에서 600, 그다음에 최대가 호가라고 하자면 실제적으로 거래된 금액도 있습니다. 이게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낙찰가 대비했을 때 평당 700만 원 이상의 7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인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분양을 했죠. 3구나 하나포레나 두 개가 분양했는데 둘 다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런 경쟁률이 최근 3년 안에 뭐 포항에서 그 구경을 사실 못했죠. 뭐 워낙 이 포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2인지구에서도 이만큼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 또 여기 2인지구 쪽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아파트 당첨된 분도 계시겠지만은 프리미엄이 많게는 약 한 뭐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 통해 들었는 건데,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포레나나 상구트레나, 하나는 원래 옛날에는 그 하나가 아니었고 그거였죠. 저 뭐였죠? 뭐요? 삼도. 아, 삼도.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업체들이 원래는 이거 잠정보류였습니다.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답이 없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펜타시티가 작년부터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이 분양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펜타시티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때 이제 2인지구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50만 평을 차지하는 이 지구 중에서 이 펜타시티를 빼버리면 사실상 2인지구나 단독적으로 현재처럼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성북지구나 2인지구가 없어도 펜타시티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1차부터 4차까지 2인지구에 대한 이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펜타시티는. 역으로 2인지구 그 분양을 할 때는 저희 펜타시티가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펜타시티 안에 뭐 동부청사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 펜타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물론 2인지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그 신도시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펜타시티가 운이 없다. 왜냐하면은
2인지구나 초급지구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가 거의 90%, 95%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펜타시티 안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에 관공서, 그 다음에 기관들, 그 다음에 다수의 산업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자족 신도시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펜타시티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가 또 자신있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인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하나포레나하고 분양하기 전에는 평당 최저 250에서 평균 350, 최대 550만 원인데 2인지구 그 분양을 하고 나서 또 이게 최고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보시면은 20년 작년 대비했을 때 평균 한 500만 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물론 500만 원씩 다 오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조금 더 인기가 높은 땅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인기가 조금 부족한 땅은 그거보다 조금 덜 올랐을 겁니다. 근데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인지구가 너무 이제 우리 펜타시티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2인지구가 이제 최비지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 혹시 여기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시네요. 다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2인지구 이제 그 최비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지 방식이고, 여기는 도시개발 조합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공급 필지는 32개 필지를 공급을 했었는데, 가격은 평당가는 19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입찰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정가 공개 추천 방식. 우리는 내정가 공개 최고가 입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2인지구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인지구 같은 경우는 최대 경쟁률이 보시면 88대 1이 나왔고, 입찰 총 참가 건수가 400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400건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 400건. 이 400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포항분들이 이제는 아파트에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굉장히 눈을 많이 떴다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저희가 입찰 분양을 1차로 작년에 1차 입찰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물론 분양은 잘 됐고 경쟁률도 높았지만은 참가 건수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2인지구처럼 400건씩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포항 분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토지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왜? 아파트는 뭐를 좀 오르려면은 뭐를 합니까? 규제를 해버립니다. 세금 규제, 청약 규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순위 축축도 무주택자들 한해서 이제 또 준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 토지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2인지구 대금 납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1, 2차가 있는데 10%, 40%인데, 비율이 50%죠, 중도금이. 근데 이게 대출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60%,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민간 개발 방식이라 아마 대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고, 그리고 잔금은 여기는 지금 잘렸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입주 토지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언제가 될지 2인지구를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랑 펜타시티랑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는 맞지만 사실상 사업이 23년 안에 준공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 기업에서 일부 가지고 그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과연 23년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인지구랑 저희랑 이제 그 가격 비교를 한번 보시면은 1차부터 4차까지 우리가 평균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404만 원이고 2인지구는 평균 최비지 공급 나오는 게 401만 원이면 약 3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거는 평균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인지구는 505만 원이고 저희 펜타시티는 538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지구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그 동부청사나 지식산업센터 이거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포항시나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이인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그 딜레이가 만약에 된다면 언제까지 되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이인지구는 베르타운인데 저희는 안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런 기반 시설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이인지구보다는 우리가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자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을 건데, 요분 5차는 총 25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총 10개 필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D2에 6개 필지, D8에 4개 필지인데, D2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지와 또 인접해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D8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루 여기는 1층에 그 상가주택도 가능하죠. 4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이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 인접해가 있기 때문에 뭐 지리적으로 뭐 입지적으로 나쁘진 않다. 대로변도 끼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저희가 펜타시티 그 단독주택 용지 88개 필지 중에서 지금 14개 필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더 하시고 싶어도 요번 4차를 놓치게 되면은 아마 5차 때 이 필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제가 봐서 최소 1.5배 이상은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 5차 때도 이 단독주택 용지에 관심이 계신 분들 계시면은 꼼꼼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C1에 뭐 요 지금 4개 필지, 그 다음에 C3에 2개, C4, C5, C6 해가지고 한 13개 필지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C4 같은 경우는 요게 98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0평이 채 안 되는데 요게 마지막으로 남은 2개 필지입니다. 요게 마지막으로 남았고 C1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분양 면적이 약 한 200평 정도 내외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부담 없는 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입찰을 하실 때도 단독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용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상업용지죠. 우리 업무용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B1에 요번에 2개 필지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점선이 있죠. 여기 지금 도로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당초 계획에는 요 도로가 없었는데 요 도로가 생김에 따라서 지금 안에 일부 필지를 저희가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1 쪽에는 지금 2개 필지, 도로가 나면 이제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쪽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총 단독주택, 상업용지, 그 다음에 업무용지, 준상업용지 해서 총 요번에는 25개 필지로 우리가 5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입찰 일정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나면 내일부터 오늘 우리 쪽에 이제 지금 입찰 보증 입금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쪽 입찰 보증금을 일부 분들이 입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6일까지 26일 15시 오후 3시까지 한 필지당 500만 원입니다. 한 필지당. 내가 3개 필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를 입금하시면 됩니까? 1,500만 원입니다. 예, 1,500만 입금하시면 되고 3시 1분에 돈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고 내가 그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면 그러면 입찰 우리가 이제 투차를 하죠. 뭐 가격 쓰고 투차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은 당일날 26일날 포항 홍보관에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내가 1,000만 원 입금을 했더라도 전날 입금을 했더라도 그날 홍보관에 3시 1분에 왔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탈락. 안 됩니다. 예. 3시 딱 되면은 저희가 홍보관 문을 딱 잠굽니다. 잠그고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투찰 종료가 될 때까지 대신 기다려는 줍니다.
근데 3시 1분에 왔다. 뭐 차가 막혔다. 뭐 주차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입찰 3시 반 돼서 입찰이 종료가 되면 바로 우리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열어서 그 필지별로 최고가를 써주신 분들이 이제 대해서 우리가 또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 개찰까지, 개찰 및 발표는 15시 30분 요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28일, 29일 양일간 포항 홍보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금 10% 그리고 관련 서류는 우리가 유인물에 보시면 다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좀 날씨도 뭐 흐린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 펜타시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자, 지금 5차 분양인데 앞으로 몇 차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7차 정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7차, 그러니까 앞으로 2차가 더 남았죠. 예정하고 있고, 그러면 잔여 용지가 어떻게 되느냐? 산업용지는 지금 계약하고 기간 유치가 6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MOU가 18%, 심의 예정이 8%. 그래서 잔여까지 16%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 잘 아시겠지만 5개 블록이 분양이 완료됐죠. 이 블록은 올 10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지금 동아하고 대방하고 좀 더 모델하우스 부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지. 요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남았는 거는 73% 정도 분양을 했고 남은 건 27%인데 요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약 84% 분양률이 됩니다. 그럼 남았는 거는 16%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차에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죠. 상업용지도 지금 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보이죠. 요번에 큰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되면 약 80, 90% 정도 분양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상업용지인데 준상업용지가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 잘 아시죠. 도로가 나죠. 그것 때문에 중간에 제가 아예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도로가 확실하게 꺼지면 그때 다시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여서 앞으로 2차, 6차, 7차에 거쳐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 비싸다. 뭐 펜타시티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 비싸다는데 다른 지역이 어떠냐? 비싸다는 걸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2인주가 한번 단독주택 요번에 채비지 32배지 나왔는 것 중에 일종 주거지역만 2종은 비교 안 했습니다. 일종 주거지역만 비교를 해 드리는데 최저가 이거는 이제 감정가 추첨이죠. 감정가 공개해서 추첨하는 건데 최저가 248만 원, 최고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330. 저희 펜타시티 1차부터 4차까지 단독주택 최저가 270, 최고가 500, 평균이 400. 비쌉니까? 저는 그렇게, 자, 아까 우리 부장님 이야기하시던데 2인 지구의 150만 평 중에 최고 대장주는 어디다? 펜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주가 지금 가격이 이렇단 말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에는 상업용지인데 초국은 상업 없죠. 준주거용지입니다. 준주거용지 2018년 11월 달에 낙찰 금액 최고가 1,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약간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필요 없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인지구 상업용지 이번에 채비지 분양했는 거 최고가 620이었습니다. 그리고 펜타시티 최고 낙찰가가 800 정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가로 봤을 때 500만 원, 여기 500만 원, 560만 원, 670만 원. 어느 게 비쌉니까? 18년, 2년 전에 가격이 3년 전에 가격이 지금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거는 비싸다는 기준은 자, 내정가 대비냐 아니면 내 형편이 비싸다는 거냐. 아는 사람이 비싸다 하니까 비싸는 거냐. 최소한 이런 것보다는 주변 시세 그리고 개발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이거 처음부터 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 개발 가능성이 뭐고 주변 시세 뭔데 모릅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포항에 약 1,000개가 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집 앞에도 있을 것이고
또 펜타시티 전문 부동산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셔가지고 소장님 딱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네, 요거 꼭 하고 싶은데 얼마 적으면 됩니까? 얼마 적으면 낙찰 되겠습니까? 수수료 달라하면 좀 주시고, 근데 수수료 안 달라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물어보시고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펜타시 돈 됩니다. 예. 자, 분양 조건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조건이 제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계약금이 10%죠. 그리고 중도금이 20%에서 4차까지 80%입니다. 그 잔금 10%인데 1차부터 3차 중도금까지는 이제 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됩니다. 60%까지는 대출을 해드리죠. 대출 금액은 대출 금리는 5.2%인데 회사에서 2.2%를 보전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거 얼마다? 3%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차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느냐? 맞습니다. 직접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빼기 힘들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연체하시면 이자가 얼마다? 연체 금리가 또 3%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3%로 80%를 대출을 다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연체하면 뭐 금융권에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하고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금융권에 뭐 하고 이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40%가 80%가 4% 금리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한테는 완전 뭐다? 네,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전체 80%가 대출이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개그맨 중에 배동성 개그맨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기러기 아빠 하셨는데 복상 망하셨다가 땅으로 좀 돈을 버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이거로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좀. 예,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중고등학교 부지는 저희 단지 내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흥해나 초고 아니면 향후에 이제 2인주가 조성되면 거기는 있거든요. 그렇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뭐 시장님이 기공식 때 이야기하셨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100만 평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지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개원은 공동주택이 분양 시기가 10월달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한 3년쯤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이유가 초등학교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